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가보면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오도방정을 떤 이유는 오랜만에 3대 증시가 활짝 웃었던 날이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네, 미중 갈등 우려도 다시금 올라왔던 상황인데다가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오름세였던 것도 부담이었는데 주가가 올랐죠. 결국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 기업들의 경쟁력이다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가장 컸던 반도체 지수가 특히 강했던 모습에서 그런 면이 좀 두드러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S&P 이제 500 주간 등락률 기준 하위 5종목에 대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5종목 한번 보시면은 아무래도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차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단연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2위에 있는 메타 플랫폼입니다. 네, 메타 플랫폼으로 이름 바꾼 페이스북이죠. 네,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고요. 메타 플랫폼에 대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적 발표한 다음 이후에 4일 연속 저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한 바로 다음 날에 20%가 넘는 급락을 하면서 저가 매수가 그만큼 집중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계속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을 아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인 메타 플랫폼에게 대체 싼 일이 있었는지 오늘 바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안 좋은 건 다들 아시니까요. 숫자보다는 어떤 것들이 중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또 중요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메타는요, 광고회사입니다. 네, 메타로 사명 바꾼 것은 광고회사 이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지만요. 아직 광고회사고 광고 매출이 그러니까 회사의 전체 매출을 완전히 결정짓습니다. 근데 이 차트가 바로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성장 추이인데요. 추이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검정색 그 바 차트를 보시면은 절대적인 이제 광고 액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빨간색 선이 중요하죠. 빨간색이 성장률인데요. 이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광고업체 주가들한테는 좋을 리가 없겠죠. 네, 악영향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 플랫폼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꺾이게 된 악재의 시작, 그것은 바로 애플의 정책 변경이었습니다. 정책 변경으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뼈가 아팠었는지 그 당시 페이스북은 애플을 공개 저격하는 기사 광고까지 게재를 했었습니다. 물론 팀 쿡도 이에 절대 밀리지 않으면서 본인 트위터에다가 소비자 보호 목적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뉘앙스로 엄포를 놓기도 했었죠. 애플의 정책 변경 핵심은 저렇게 개인들의 앱 이용 내역, 저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아이폰 쓰신 분들은 저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뭐냐면 개인들의 앱 이용 내역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무엇을 클릭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그 페이지에 오래 머물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추적이 되어서요. 나의 관심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게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그런 개인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나에게 맞는 타겟팅 광고를 날리니까 그만큼 효과도 좋았었고요. 효과가 좋았으니까 광고주들한테 받는 광고 단가도 그만큼 짭짤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애플 때문에 어렵게 된 겁니다. 이런 정책 변경에 사실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안 받을 리가 없겠죠. 유튜브 사업을 하고 있는 구글도 역시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 기업이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광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정책 변경에 같이 영향을 받았었겠지만 유독 메타 플랫폼이 큰 피해를 입어서 실적에 반영이 된 거죠. 구글의 경우에도 광고회사이긴 하지만 구글 클라우드라는 데이터 센터 사업부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부들 매출로 인해서 상쇄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글은 이제 메타 플랫폼과 가장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안드로이드라는 자체적인 운영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 악영향을 좀 피해갈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냅도 이제 그 SNS 회사인데요. 광고 비즈니스를 역시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메타 플랫폼과 다른 게 있어요. 메타 플랫폼과는 다르게 MZ세대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에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근데 메타 플랫폼은 구글이나 스냅과는 다르게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겠죠. 게다가 더욱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애플의
새로운 운영체제 iOS 15, 저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되는데요. 저게 출시가 됐는데 이건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더 강화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은 iOS 상황에서 타겟팅 광고 여건은 올해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참, 특히 올해 상반기에 특히 좀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오늘 중에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이 지표는 일간 사용자 숫자의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성장률이 지금 정체가 됐다는 게 보이시죠? 소프트웨어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기업에게 구독자 숫자가 제일 중요하듯이 SNS 기업한테는 유저 숫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미래의 메타 플랫폼의 자산이 되어줘야 할 젊은 세대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Z세대들한테 너희들 페이스북 왜 안 써냐고 물어봤더니 부머 소셜 네트워크다. 이게 부머가 베이비 부머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만 쓰는 SNS이기 때문에 우린 재미없어서 안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Z세대는 저 오른쪽 보시면 저게 설문조사를 해놓은 차트인데요. 1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SNS를 사용한 경험에서 페이스북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20%대밖에 인기가 없다는 건데 그만큼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고요. 그래도 인스타그램은 80%가 넘는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직은 인기인 점은 메타 플랫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메타 플랫폼의 수입 원천은 말씀드렸듯이 광고인데 점점 매출 성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현재 시대가 바로 숏폼 비디오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숏폼 비디오는 아직 태동기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또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메타는 이 공간에서 선두지휘가 아니에요. 틱톡이라는 회사가 선두권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메타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라는 압도적인 지위를 통해서 고수익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경쟁이 심한 저수익 사업, 그러니까 특히 팔로워의 입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성장성과 마진의 축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도 실적에서 물론 좋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유저당, 그러니까 한 유저당 그 돈을 빨아들이는 유저당 평균 매출액은 상승했다는 거죠. 특히 유럽 시장에서 좀 매출이 빨리 올라왔다는 건데 한 20% 저번 분기보다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나 보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저께 악재가 터졌습니다. 유럽에서요. 메타가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폭탄 발언이 있었었는데요. 그 내용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전송을 할 수가 없다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포함한 다수의 서비스를 유럽에다가 이제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페이스북 담당자가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시장을 잃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매출에 굉장히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유럽 의회에서는 즉각 우리 같은 EU를 협박하지 말라면서 우리의 데이터 보호 기준을 너희들은 따라야 한다고 발표를 바로 한 상황입니다. 바로 맞불을 놓은 거예요. 올해 상반기 상반기 안에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과 그 유럽 의회는 이야기가 잘 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직은 전망이 전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반독점 문제로 계속 안팎으로 시끄러운 메타 플랫폼이 유럽 정치권과 갈 때까지 가는 듯한 이런 스탠스가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메타 플랫폼은 이러한 정치적인 생체가 좀 너무 강하다면서 미국 내 이용자들의 비판을 상당 부분 많이 받아왔던 회사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는 피터 틸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사회 멤버가 회사를 사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2005년부터, 그러니까 페이스북 완전 초기죠. 2005년부터 저커버그와 함께했던 사람이었었고요. 이 사람은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인 좀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좀 잘 나가는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뛰어난 인재가 회사를 떠나는 것에는 사퇴 이후에 트럼프가 올해 또 중간선거에 나설 건데요. 트럼프의 올해 중간선거를 위해 활약하기 때문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메타 플랫폼은 특히 이제 트럼프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회사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이런 이사의 임원이 트럼프 캠프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리스크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메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체 살아가야 될까요? 네, 메타 플랫폼은 이번 분기 발표 때부터 리얼리티 랩스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위한 사업부 매출을 따로 공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네, 100억 달러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요. 그러니까 12조 원의 적자를 낸 사업부고요. 올해는 근데 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폭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리얼리티 랩스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왼쪽과 같은 호라이즌 월즈라고 하는 이제 메타버스용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곳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과 같이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이제 VR 기기를 또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VR 쪽에서는 오큘러스 퀘스트가 최고다라고 지금 입을 모아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요. 굉장히 좀 싸게 팔기 때문에 마진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은 메타버스를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죠. 이런 기술은 좀 잘 보유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저게 바로 보시면 핸드 트래킹이라는 건데요. 메타버스 세상 내에서 내가 뭐 사물을 잡거나 가상 키보드로 쓰거나 지도를 만들거나 하려면은 우리는 결국 뭐 호모사피엔스 손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다 하게 될 텐데 이런 손 추적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사인 애플보다 훨씬 더 뛰어난 특허를 가지고 저렇게 잘 추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궁극적인 메타버스로 나아갈 것임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지만요. 근데 결국 기간이 또 중요하죠.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에서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메타 플랫폼의 사업 전환을 기다려줄,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이 지금 메타 플랫폼한테는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 전에 메타버스와 본인들이 갖고 있는 SNS를 잘 접목을 해서 이용자 숫자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야 기업 가치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재 엄청 낮아 보이는 PER도 그리 중요한 지표로 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장이 좀 부족해 보이는 회사, 마진만 먹을 것 같은 회사한테 밸류를 크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더 이상 예전의 페이스북은 아닌 건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메타 플랫폼의 메타버스가 어떻게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신가요? 저는 도저히 좀 예측이 잘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의 삶보다 메타버스 삶 속에서 저는 열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당분간은 역시 현실 세계에서 좀 더 열심히 달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 순달라였습니다. 호잇!